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작가 겸 수학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4학년 수학의 곱셈과 나눗셈 네 번째 영상이 되겠고요. 네 번째 영상을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는 이제 나눗셈을 본격적으로 배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눗셈이 그럼 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제일 궁금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나눗셈에 대한 개념 이해를 좀 돕는 영상으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면서 나눗셈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곱셈까지는 어떻게든 이해를 하겠어요. 음, 덧셈 뺄셈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정말 몇 개를 추가했다 아니면 몇 개를 가져가서 없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나눗셈은 그러면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겠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 또한 고민을 했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학생들의 어떤 개념 이해를 도울까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나눗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러한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러한 내용으로서 다뤄지는 개념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나눗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음, 지금 제가 좀 목소리를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는 좀 다운 되었을 텐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촬영 일자가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인데요.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꿈이 처음에 수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을 만나 뵙고 수학이라는 거를 만나면서 정말 제 진로와 진학이 정말 이제 수학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저 스스로도 경험을 했고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또 저를 잘 인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수학 교육에 있어서 많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너무 서론이 길었죠. 영상 이제 촬영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분 정도 지났네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단 나누기의 기호를 알아야 할 겁니다. 네, 나누기의 기호. 여러분이 나누기 기호를 알 때 어디서는 많이 이제 보던 기호라고 볼 거고 어디서 이거는 좀 생소한데 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책에서 보면 이러한 기호를 씁니다. 네, 이러한 기호를 쓰는데요. 이게 나누기의 기호입니다. 아, 그리고 이 기호도 보셨을 거예요. 어? 갑자기 사선을 긋네요? 음. 여러분 지금 혹시 컴퓨터에 앉아 계신다면 자판에 이런 기호 보셨을 겁니다. 예, 이 기호도 나눗셈 기호인데요. 제가 계산기를 열고 싶은데 이 계산기가 될지 한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캡처를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과 같이 계산기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기호에 보면 제가 마우스를 조작할 텐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나눗셈 기호죠. 근데 키보드를 보면 빼기 더하기는 똑같은데 곱하기도 다르고 나누기도 다릅니다. 그럼 그 과정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할 이 기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자판기에 있는 기호라고 보면 되고, 명식 이제 정식으로 이제 기호를 쓰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빨간색 제가 이 쓴 기호는 정식 기호입니다. 네, 정식 기호라서 두 가지 일단 모두 알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정식으로 알고 있는 그 기호를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눗셈이라는 것을 도입할 텐데, 이 의미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눗셈, 나누기, 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나눗셈은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나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적에 제가 이제 문제를 좀 풀긴 풀겠지만, 875 그리고 2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이 나눗셈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것을 기호이기 때문에 나누기라고 의미를 붙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해서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개념들을 조금 더 명백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기 했으니까 나눗셈도 이제 알았으니 이제 정말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 여러분 한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알고 계시겠죠? 예를 들면 9 나누기 3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죠? 네, 3입니다. 아시다시피 3이에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9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9개가 있는 구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묶음씩 묶습니다. 3개씩 묶어요. 이렇게 되는 이거의 전체 개수가 아니라 묶여있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묶여있는 개수. 그래서 우리가 3이라고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내용도 됩니다. 9개의 구슬이 있고 3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한 사람이 갖게 되는 구슬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 이 부분도 나눗셈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로 풀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러한 계산 과정은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한 자리에 한 자리 했으니까 두 자리 한 자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나누기 7하면 얼마입니까? 7, 그쵸? 9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빨리 알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낼 때 9구단을 생각하면서 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9구단은 7, 9, 63입니다. 그럼 아까 이전 문제에서 보셨지만 3, 3은 9입니다. 대체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네, 바로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두 자릿수 한 자릿수일 때 한 자리 한 자리에 대한 구구단의 계산과 동일합니다.
그 과정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구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개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구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정말 좀 중요합니다. 일은 이 쭉 해서 99, 81이 되는 그때까지 여러분은 이 구구단을 잘 알고 계셔야 나눗셈 할 때에 여러분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계산하는 데 있어서 명백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예. 자, 무엇이 있냐면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자릿수와 한 자릿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875 나누기 5는 얼마입니까? 자,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 보십시오. 네, 계산하셨나요? 이거를 계산할 때 우리는 구구단이라는 내용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구단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5단을 하려고 보니까 5, 9, 45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라는 내용을 저랑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쉽게 계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계산이 쉬워져야 나중에 세 자릿수, 두 자릿수의 나누기,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을 잘 준비를 해놓고 다음의 내용으로 잘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875를 5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8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느냐예요. 근데 나누어지죠. 근데 나누어는 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지겠느냐? 100으로 나눠집니다. 100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800을 가지고 이야기를 놓고 보면 500을 써서 나머지 300이라는 숫자가 남죠. 300 그리고 75도 분명히 남을 거예요. 이것까지 일단은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잠시 장소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장소를 이동시켜 볼게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375를 또 이제 어떻게 나누겠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아이고. 네. 70으로 나눠질 겁니다. 70. 그러면 57에 우리는 35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25가 될 겁니다. 375를 5로 나누려고 보니까 일단 370으로만 놓고 보는구나. 370으로만 놓고 보는구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음. 그러면 25니까 이제 우리는 25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아요. 알 것 같아요. 5로 떨어지죠. 계산해 보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선 이 과정에 대한 계산 결과는 5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875라고 하는 이 수는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가 남겠느냐를 계산하는 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875에서 500을 뺀 결과값인 375가 되고, 이 375 중에서 50을 놓고 보았을 때 50을 놓고 보았을 때 다시 5 곱하기 70을 해야 350이라는 결과값을 얻죠. 그래서 나오는 밑에 있는 이 값은 375에서 350을 뺀 25가 되는 결과값이고, 아래 5 곱하기 5는 25가 되어서 마지막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수를 나누려고 보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선 5겠죠. 5가 50이 됐을 땐 어떻게 되고 500이 됐을 땐 어떻게 되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지금 내려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100이고 여기 70이고 5입니다. 예, 그런 얘기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하나씩 자릿수를 줄여나가면서 이게 나누어지는지 안 나누어지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계산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 과정을 우리는 더해서 175라는 이제 몫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혹시 여러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네, 몫이라고 부릅니다. 몫. 네. 개념 여기까지 혹시 정리되셨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나눗셈에 대해서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여기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개념을 잘 오셨다면 다음의 내용도 잘 계산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휴대폰의 계산기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또 너무 커지면 부담이기 때문에, 네, 74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4 나누기 30일은 얼마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이거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 보셨을까요? 그럼 똑같이 저와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은요. 네, 744를 30일로 계산을 세로셈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과정이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30일입니다. 30일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보니까, 일단 7로는 못 나눠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몫이 없어요. 몫이 없어요. 그럼 이 과정은 대체 그럼 무슨 문제냐? 이거로 놓고 보는 겁니다. 74. 이 74는 740이고요. 정확하게 7로만 나눠지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그러면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5 했잖아요. 5. 예. 5는 한 자릿수를 가지고서 놓고 보는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8 나누기 5로 했을 때 1이 몫이 되는 그런 과정을 봤듯이, 지금과 같은 내용도 74와 31로만 놓고 봤을 때 나누어지겠느냐 이거를 보고 자릿수를 계산하면서 여러분이 쓰면 됩니다. 일단
네, 31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겠죠. 31 곱하기 2를 하니까 62, 31 곱하기 3을 계산하면 93, 4를 곱하면 132가 될 겁니다. 134겠군. 잠시만요. 124죠?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럼 이제 있는지 살펴보세요. 74를 31로 나눴을 때에 대해서는 나누어지죠. 어떻게? 2로. 그러면 31 곱하기 2는 62였으니까 다음의 내용을 뺍니다. 자릿수가 없는 것은 20을 곱했기 때문이고요. 124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124를 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또 써놨네요. 친절하게. 124. 그러면 0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처음에 제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2로 나눈 게 아니라 20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124를 놓고 4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 거고, 이 과정을 더해서 우리는 24라고 하는 몫을 얻는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620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31 곱하기 20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정이고, 124는 31 곱하기 4를 해서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 나가면 좀 더 좋은 계산법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떨까요? 좀 더 신박한 걸 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세 자리는 맞습니다. 네, 잠시만요. 504 나누기 84 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겠어요? 아까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도 언급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음,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또 세로 셈법을 계산했을 거고요. 504를 84로 나눕니다. 근데 50을 놓고 보면 50 이거 500 아니에요? 아니죠. 50입니다. 50을 84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10의 자리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수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에 배우는 내용은 나머지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나머지란 몫에서 계산된 나머지를 나머지라 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504를 84로 나누는 거니까 4를 가지고 이 4를 보는 건데, 4를 곱해서 그러니까 4를 어떤 수를 곱해서 4가 된다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6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6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구구단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4의 특징은 4, 8, 2, 6, 0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4, 9, 36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 로테이션을 돌린 4, 8, 2, 6, 0 이렇게가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1의 자리에 오게 되는 곱셈은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산해 봅니다. 4, 6에 24, 그 다음에 4, 6에 48, 2 더하니까 50. 결국에 0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계산은 6입니다. 나머지는 없다라고 물론 생각하면 조금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근접하게는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다음에 계산법을 좀 진행해 봤고요. 자, 오늘 영상을 이제 마쳐 보려고 합니다. 계산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나눗셈, 나누기 뭐 이런 기호를 많이 설명했는데, 이런 설명들이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나누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그거 한 자릿수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한 자리 한 자리 나눗셈, 그리고 두 자리 한 자리 나눗셈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매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눗셈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 나눗셈은 어딜 가나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학년에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곱셈, 나눗셈에 하는 그러한 이제 계산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고, 그것을 싫어하는 순간 초등학교 5, 6학년 때 나 수포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EBS에서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미래수학 플러스라고 해서, 미래교육 플러스죠. 거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게, 초등학교 이제는 정말 5, 6학년 학생들도 수포자를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큰 문제점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그냥 이거 그냥 계산해봐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사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명백하게 이해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나눗셈의 계산이 되겠구나, 그리고 왜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여러분이 잘 습득하고 가지고 있으면 수학에서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설명이 길었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교과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세 자릿수와 몇 십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